스테슈아 공포라디오. 집에서 만든 듯한 스너프 필름을 찾았어요. 제발 내 말을 믿어줘. 내 아버지는 조금 이상하고 조용한, 세상을 등진 듯한 사람이었어. 이상한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었어. 그래도 그 이상한 모습에서 왠지 모를 안전한 느낌도 있었고, 그 별난 행동들은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어. 아버지에 관해 가장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의 왼손이었어. 아버지의 왼손은 엄지, 검지와 새끼손가락밖에 없었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말해준 적이 없었어. 한 번은 내가 거의 16살이 되었을 땐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엄청나게 침착하게 쳐다보시며 다시는 묻지 말라고 했지. 근데 그 침착함이 완전 소름 끼치는 타입. 그거 알아? 침착한 건 맞는데 마치 완전한 분노가 침착으로 둔갑한 듯한 느낌이었어. 엄마한테도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저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말할 뿐이었고, 그것만 뺀다면 아빠는 거의 정상인과 다를 바 없었지. 아버지는 우리가, 엄마와 나 말이야, 아래층에서 볼일을 볼 때면 항상 밤늦게까지 다락방에서 VHS를 보곤 했어. 나는 컴퓨터하고 엄마는 요리거나 뭐 다른 할 일을 한다던가 할 때 말이야. 집 꼭대기층에 있는 개조된 것 같은 다락방은 항상 아버지의 영역이었어.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바라는 건 별로 없었지만 그 다락만큼은 당신을 위한 장소였지. 나랑 엄마는 다락방에 출입 금지였어. 절대로 못 들어가게 막았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가 싶었어. 누구나 자신만의 장소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들어가게 해달라 해도 무시하기 일쑤였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 다락방에 들어갈 수 없었어. 어렸을 때는 아버지만의 비밀기지 같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나이를 먹고 보니 어쩌면 아버지는 거기서 몰래 포르노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지.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일하는 게 아니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딱히 친구도 없는 것 같아서 뭘 숨기는 건지 알아낼 기회조차 없었어. 내가 한 번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으려고, 또 한 번은 시간이 더 지나 포르노를 찾으려고 다락 침입을 시도한 적이 있긴 했지만 그 방은 2번 다 견고하게 잠겨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찾아 쳐다보고 있다는 상상만으로 무서웠지. 아버지 성질은 정말이지 보기 드물지만 불 붙으면 확 타오르고 엄청 추잡스러웠거든. 19살이 된 나는 점심시간 후 과제하려고 오후 수업을 빼먹었어. 그리고 드디어 그 방을 마주했지.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끝도 없는 호기심이 나를 자극했나 봐. 그리고 오늘 나는 드디어 잠입에 성공했어. 아버지는 지금 일하러 갔고, 계단 위에 반쯤 비어진 위스키병을 보아하니 아버지는 쭉 술을 마시고 있었나 봐. 진짜 신기하게 자물쇠 채우는 걸 까먹은 거 있지? 예전에 내가 방에 들어가려 했을 땐 이중으로 잠겨 있었는데 아마 허둥지둥 나가느라 잠그는 걸 까먹은 것 같아. 아마 내가 오늘 온종일 집에 오지 않을 거로 생각했나 보지. 방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어둡고 위험한 뭔가가 튀어나올 거라 생각했어. 사람 사체나 끔찍한 무언가? 근데 다락방 안에는 그저 낡은 VHS 상자와 낡은 안락의자, 그리고 오래된 커다란 TV가 전부였어. 난 곧장 비디오 상자로 접근했어. 내가 만약 이 비디오를 뒤지다 들키면 아버지는 정말
엄청나게 화낼 것이 분명했어. 엄청 오래된 영화와 녹화된 TV 방송들을 수도 없이 파헤치며 포기할까 하던 그때 나는 아주 간단한 상표 위에 합의라고 어린아이 글씨처럼 서툴게 쓰여있는 비디오를 발견했어. 왠지 모르게 깨끗했고 하얀 케이스는 모서리가 접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해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 다른 비디오들은 먼지가 그득했는데 이것만큼은 아주 깨끗했고 저 아래에 숨겨져 몇 번이고 재생된 듯 했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혹시나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살피면서 비디오를 TV에 밀어 넣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지. 영상은 4명의 벌거벗은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됐어. 남자들은 모두 광대, 원숭이, 늑대와 부엉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라틴어로 된 구호 같은 걸 느리고도 우렁차게 외고 있었어. 구호의 속도와 소리가 점점 증가하자 화면은 천천히 아주 크고 텅 빈 창고로 바뀌었어. 혹시나 스너프 필름에 대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류의 필름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강간하거나 또는 신만이 알 수 있는 다른 잔혹한 짓을 담아내. 이 영상은 광대가 촬영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이상하고 더러운 짓을 벌이는 걸 장면마다 잘라놨더라고. 필름은 완전 뒤죽박죽이었고 아주 단편적이면서 엄청나게 불쾌하고 가학적이었어. 게다가 무자비한 영상들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더라. 시작은 거꾸로 묶여 입이 막힌 채 식은땀을 흘리는 여성의 맨살 위로 원숭이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거였어. 빨간 선을 그어가며 그녀의 살을 찢는 동안 나머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위했고 광대는 촬영을 계속했어. 진짜 잊을 수 없을 만큼 무서웠고 화면에는 완연한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여자의 얼굴이 자꾸 등장했어. 그 와중에 4명의 무거운 숨소리가 그녀의 비명 사이의 공간들을 채워가고 있었지. 그들이 여자의 목을 벨 즈음 영상이 천천히 바뀌었어. 원숭이가 2아이가 잠들어 있는 호텔방으로 몰래 들어가 그 아이들이 깨기까지의 2분가량 동안 카펫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담아놨더라. 영상은 미친 듯이 충격적인 강간, 여자거나 어린아이, 장면을 보여주거나 비현실적이고도 섹시한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계속 반복했어. 또 정장을 차려입은 늑대 마스크의 사내가 아이들에게 사탕 같은 걸 나눠주다가 애들 엄마에게 쫓기는 모습이 나오거나 젊은 남성이 의자에 묶여 우는 모습도 보였어. 그의 손톱은 망치로 인해 아주 천천히 살 속으로 깨져 들어가고 있었어. 세상에서 가장 징그러운 짓인 강간과 살인으로 내 심기는 점점 불편해졌어. 게다가 4명의 거친 숨소리와 꾸물대는 카메라 구도는 또 다른 무섭고 잔인한 폭력을 담아냈지. 정말이지 진저리가 쳐졌어. 이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클립들은 언제나 배경에 거친 숨소리를 담고 있었어. 근데 이 숨소리는 숨이 막혀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원시적 자극과 흥분으로 인한 깊은 숨소리였어. 내가 이걸 왜 봤는지 궁금할 거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솔직히 처음에 틀었을 땐 그저 영화라고 생각했어. 무서운 영화 강팬이라 늦은 밤 대박 공포 영화는 내 안에 뭔가를 일깨워줬거든. 혹시나 내가 본 게 90년대에 풀렸다가 금지된 비현실적 공포 영화인가 했어. 근데 아무리 구글링해봐도 같은 이름으로 된 자료는 없더라고. 이건 진짜 스너프 필름이 분명했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저 보기로 했어.
만약 유년 시절 동안 이 비디오 때문에 다락방에 접근하지 못했던 거라면 나는 이 비디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왜 아버지가 이걸 보는지도 알고 싶었어. 여느 착한 아들처럼 나도 아버지가 이 영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를 바랬어.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갔어. 분명 이 영화는 내 아버지의 손가락과 관련이 있을 거야. 광대, 원숭이, 부엉이랑 늑대가 아버지의 손가락을 가져간 것이 틀림없어. 절단을 포함한 몇몇의 고문 장면을 보고 나니 아버지의 고문 장면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이 모든 게 이해될 거야.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괴물 같은 모습 따위 없어질 테지. 나는 계속해서 비디오를 봤어. 클립들은 점점 짧아졌어. 아마 이 클립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로테스크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겠지. 강간과 관련된 장면은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았고 거의 살인에만 초점이 맞춰졌어. 젊은 여성이 죽기 직전까지 살려달라 울며 비는 모습을 보고 웃고 떠들며 야유를 보내는 주요 인물 3명의 모습을 봤어. 던 영상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을래. 아니,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지조차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게 이 글을 보는 당신들을 위해서도 더 안전할 것 같아. 누구도 이렇게나 노골적이고 역겹고 원시적인 것을 봐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모를 기념하는 거였어. 영상은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이 계속해서 3명에게 발로 차이는 장면을 원거리 촬영으로 보여주며 끝났어. 발차기는 천천히 시작해서 일정한 소리로 들리다가 강력하게 때리는 소리로 바뀌었지. 나는 소리를 줄여야 했어. 그들은 여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발길질을 했어. 그러다 여자가 신고 있던 신발을 뺀 나머지 옷을 몽땅 벗기더니 광대를 쳐다보는 거야. 아주 희미하게 촬영하던 사람의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게 진짜건 가짜던 간에 역겨움에 참을 수 없어 TV를 끄려고 다가갔을 때 카메라가 갑자기 거울을 향해 돌아갔어. 카메라를 잡고 있는 엄지, 검지와 새끼손가락.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때마침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문소리에 더 놀라서 대신 펄쩍 뛰고 말았지. TV를 끄고 VHS를 꺼내어 원래 케이스에 끼워 상자 안으로 재빨리 밀어넣고 방에서 뛰쳐나왔어. 쿵쾅대는 내 심장을 조용히 부여잡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 내 머리는 빙빙 돌고 입은 바짝 타들어갔지.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단에 있는 아버지를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어. 내 온몸이 도망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비디오 내용을 믿을 수 없었어. 그건 그냥 공포영화일 거야. 어쩌다 보니 정말 기이하게도 겹친 것일 수도 있잖아. 머릿속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끝없는 변명만 계속 늘어놓았어. 내 아버지는 결백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 방에 있을 테니 할 말 있으면 불러. 문 열기 전에 문 두드리는 거 잊지 말고. 아버지가 말했어. 망했다. 테이프 대감기를 깜빡했다. VHS는 대감아야 한다는 것을. 아니면 마지막에 봤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걸 잊고 있었다. 아버지가 알아차릴 거야. 아직 내게 아무 말 없지만 아버지가 조용히 읊조리는 게 들렸어. 내 카메라가 어디 있더라.